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암동에서는 역시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근데 이 비가 모두 그칠 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겨울의 추위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무척 많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날씨도 겨울입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외교까지도 총리및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고 지금 외신에서 우리나라 사태에 대한 보도를 보고 한 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국격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수술도 함께 생각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와 권력 비리의 상호관계를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해서 개헌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처방이 동시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물 같은 데다가 다시 집을 짓겠단 말인가? 집이 지어지겠나?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거국 중립내각을 건의키로 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선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것을 야당이 먼저 주장했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대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역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국 중립 내각이 성립이 되면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더욱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랩 주방용품이 아닙니다. 랩의 백미는 disrespect, 즉 디스다. 최근 살림과 남편, 자식에게 쌓인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서 주부들 사이에 랩 학원이 인기라고 합니다. 힙합과 테라피를 합쳐서 힙합 테라피라고 불리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선 모든 방법 다 강구해야겠죠. 정신 건강이 신체적 건강을 지배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분노는 그나마 뭔가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지만 이런 분노의 단계가 지나면 무기력과 우울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상태가 이런 무기력과 우울의 단계에 있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상당할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줄 정치권의 현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정략적 접근을 떨쳐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순실 씨 검찰 출두하죠. 오후 3시에. 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정부도 돌아가긴 가야겠죠. 정부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네, 이미 한 50분 전인가요? 네,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경제부처 장관들 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해운사에 6조 5천억 원 지원하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최고 11조 원에 발주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조선업에선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인데요. 구조조정의 거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초의 맥킨지 컨설팅 용역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거나 정리해서 현재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한다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반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나 현재 레임덕 거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큰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당분간 빅3 체제를 유지하고 아마도 다음 정권으로 조선업 처리 방안을 미루는 방안이 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혁신안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선업과 해운업 이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혁신안도 항상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정부, 이전 정권에서도 항상 산업은행 쇄신 방안이 늘 거론이 됐고 실천이 됐었는데 늘 항상 제자리였고 뭐가 뭔지 정답이 몰라서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산업은행에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 쇄신한 내용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맞춰 발표를 하는데 정권 말인데다가 늘 이런 옆에서 쫓겨나가듯이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말만 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쇄신 의지가 있고 실천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대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10%씩 위축이 되면 32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분석도 나왔나요? 5대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조선해양 포함해서 건설, 석유화학, 철강인데요. 이 5대 치약업종에서 구조조정, 감축이 일어나서 10%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 경제 전체에 76조 7천억 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대경제원이 내다봤습니다. 예.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예.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 정부는 3.2% 정도 보고 있는데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수준이겠죠. 가장 심각한 건 일자리 감소인데요. 예. 내년만 해도 3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요. 예.
그래서 건설업 10% 수요만 줄어도 26만 개 이상의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예측했는데, 그래서 다음 달 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뭐 부동산 경기 죽일 수 없고 가장 큰 게 일자리 감소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 계속 살리자니 강남 투기가 걱정되고 이래저래 정부도 고민이 많은 거죠. 지금 강남 투기 말씀하셨는데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은 요새 좀 잠잠해진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무슨 풍선도 아니고 강북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통계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대출조 위기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 임박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췄습니다. 8개월 만에 32주 만에 상승세를 지난주에 멈췄는데, 중요한 건 강북이죠. 강북권 아파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죠. 특히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덜 올랐던 강북구 노원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0.14% 정도 올랐는데 서울권 아파트 전체적으로 여기서 강북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별적이고 지역별로 제한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 이른바 말씀하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정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8월에 예. 3%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2달 연속 소폭 감소했는데요. 수도권 미분양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 인천 같은 경우는 23%나 줄었고요. 반면에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 미분양은 오히려 1.2% 늘었습니다. 경북, 충남, 강원, 강주 등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예. 이렇게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크니까 선별 대책을 써야 하고 정부가 계속 헷갈리고 있고 어떤 예. 정책을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스포츠는 최순실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또 해야겠어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어제 사표를 제출을 했죠. 예. 지금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와 연관돼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하고 문체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찰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자택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네, 그러자 이제 김종 차관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예. 이 김종 차관이 현재 상황에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 김종 차관은 그동안 이 박근혜 정부 최장수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미르재단 또 이 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하면서 문체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체육계 대통령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국 시리즈 얘기 안 할 수 없죠. 두산이 2연승을 올렸네요. 그죠? 예, 이 두산이 토요일 1차전에서 1대0, 어제 2차전은 5대1로 승리했거든요. 이 예상했던 대로 이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NC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어제 2차전에서 이 선발 장원준 선수가 8과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요. 1대1로 맞선 이 8회 NC 선발 해커 선수의 폭투로 결승점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 김재환 선수가 이 5월 솔로 홈런 날리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았고요. NC가 안타 수에서는 오히려 두산보다 한 개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병살타만 3개가 나왔을 정도로 이 득점권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나면서 이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예. 근데 NC 김경문 감독이 이 한국 시리즈 잠실구장과 악연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화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김경문 감독은 이 잠실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두산의 감독도 역임했기 때문에 예. 잠실구장하고 좀 친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잠실구 장하고는 좀 한국 시리즈에서 악연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 한국 시리즈 4번째 무대이거든요. 이 두산 감독 시절에 3번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요. NC 감독으로 4번째 한국 시리즈에 도전하는데 그동안 한국 시리즈 잠실 경기가 10번 있었습니다. 예. 이 10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모두 다 패했습니다. 대단한 악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일부터 홈 경기장인 마산구장에서 3, 4, 5차전 3연전을 갖게 되는데 이 마산구장에서 NC의 반격, 이 김경문 감독의 반격이 이루어질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3차전이 내일이죠, 내일. 예. 예? 예. 마산구장에서 열리죠. 예, 이 내일 오후 6시 30분에 3차전이 열리거든요. 이 두산은 이 보우된 또 NC는 이 최금강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는데 이 최금강 선수는 올 시즌 두산전에 5차례 등판해서 2승 평균 자책점 9.00점이고요. 이 반면에 보우된 선수는 올 시즌 18승을 올린 투수인데 NC전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금강 선수는 이 두산의 유독 좀 약한 투수이고 반면에 이 두산의 보우된 선수는 NC의 유독 강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NC가 또 불리해 보이죠. NC로서는 이 NC의 가장 확실한 이 무기인 이 나성범, 태임즈, 박성민, 이호준 이 중심 타선이 터져야지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부진했었거든요. 이 마산구장이 잠실구장에 비해서 좀 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타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NC 중심 타선이 과연 3차전에서 폭발할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죠.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와 FC 서울이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 팀이 주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죠. 그죠? 예. 예, 이제 우승 경쟁 막판까지 가는 거죠. 예,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팀이 가려질 것 같거든요. 이 토요일 전북이 전남 드래곤즈 5대 0으로 이겼고요. 이 서울이 일요일에 제주 유나이티드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모두 다 승점 64점으로 같은 겁니다. 이 다득점에서 전북이 61골로 이 서울을 3골 차로 제치고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 전북과 서울 모두 2경기씩 남겨놓고 있는데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11월 6일에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전북과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예. 시즌 마지막 이 전북과 서울의 맞대결에서 이 K리그 올 시즌 우승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소리, 기계의 끼소리, 벌레의 웽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 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각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메리향.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8시 34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인 교통 상황은 30분 전과 비슷합니다. 그나마 정체 구간이 조금 줄어든 곳이라고 한다면 국회대로 상황인데요. 인천으로 가는 길 목동교 위 정체는 풀렸습니다. 반대편 도심 쪽으로만 신월에서 경인 3번째 지하차도까지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양평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부터 신정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종암분기점부터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밀립니다.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수와 영동,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언제나처럼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울하다 아침 이종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영원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부디 내가 낸 세금이 복채가 아니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양호입니다. 예.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최순실 파문 얘기 안 할 수 이 얘기밖에 없죠, 이거 수습책이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국장님? 자, 일단, 권력은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와 국회가 이제 정치 권력입니다. 근데 청와대는 정치 권력의 동의를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 뒤에 국민들은 이렇게 토를 달겠죠. 그것도 최순실이 시켰냐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계속될 겁니다. 어떤 말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뢰가 떨어진 상태고요. 그럼 이제 국회가 이 정국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은 그겁니다. 야당이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여당이 주도를 해야 되죠. 여당이 물론 거국 중립 내각 최고위에서 결정해서 야당이 제안을 하고 야당이 지금 그걸 거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여당이 석고대죄를 해야죠. 여당이 스스로 당 지도부터 사퇴하고 우리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모습이 없이 여당도 지금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치 강 건너 부리다 얘기죠. 딴 집안 이야기처럼 하고 그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 선언하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또 정당성, 당위성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지금 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이겁니다. 지금 당도 쇄신하는 모습, 당 부끄럽다. 그리고 죄송하고 잘못했다. 이것도 인정을 하고 당 지도부 교체를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제안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네, 저는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최순실 3적이 대통령 비서실, 검찰 그리고 새누리당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책임은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제가 성적이 나빠서 집에 돌아오면 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부모가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부모가 요새 그런 얘기 해요? 큰일 나요. 저 잘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가 저보고 정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라는 얘기인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야하라 탄핵하라 이 얘기는 정말로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지금 1년에 드러나는 모습이 또다시 검찰이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도대체 최순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신병 확보도 하지 않은 검찰을 보면서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를 조사하라. 청와대도 압수수색도 좋다라고 하는 진솔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는다라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야와 탄핵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야당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당한 경험 때문에 당리당략으로 이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자칫 비박계 내에서 대통령 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비박이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호 소장님이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압수수색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거국 중립 내각이나 이런 측면인데 자 차례대로 한번 가보죠. 우선 그 압수수색 얘기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자 최순실 씨 들어오죠. 고용태 씨 들어왔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차은택인가? 네, 그 사람 중구에서 온다 그러죠. 거기에다가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 하시던 분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죠. 예. 이게 사실 이게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도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 신유래 시사탕탕에서 이게 좀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연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이 특혜 주는 것도 다 특혜가 아니라 우연히 다 겹친 거다. 갖고 미르 K 스포츠도 전부 다 우연이었고 이번에 우연히 금요일부터 모든 이 사건 당사자들이
자진 출두.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검찰 참 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검찰이 뭐 소환하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 대상자들이 스스로 귀국도 하죠. 스스로 출두도 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당황해하는 건 최순실 씨 측과 그다음에 검찰입니다. 원래 이 예정대로라면 오늘 다 집중돼 있었어요. 검찰 소환 오늘 하기로 돼 있었고 또 검찰 소환하기 전에 물론 오늘 합니다. 그런데 검찰 소환하기 전에 원래 최순실 씨 측이 기자회견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게 4시입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 변호사가 아침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완전히 민심이 거의 폭동 수준으로 그 인터넷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댓글이 뭐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왜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 오늘 좀 뭐 시차 적응해야 되니까 뭐 내일 정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수사는 검찰이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이군 수사할 일이지 수사해서 밝힐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와 이건 검찰이 이미 이 최순실 씨하고 협의가 다 돼 있구나. 그리고 내일 부르기로 돼 있구나.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반응이 커 보이자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다시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오늘 오후라도 부르면 가겠다. 뭐 입장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청와대 쇄신 개편책이 그러니까 그 쇄신안이 오늘 발표되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또 어제 저녁으로 급히 당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토요일 날의 시위 이후에 민심에 대해서 이 폭발적인 민심에 대해서 이 검찰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뭐 기획 입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날 그 최순실 씨의 변호사가 보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말한 대로 뭐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입니까? 뭐 몸을 추스리고 시차를 적응하겠다고 하는 이 말에 그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특히 검찰은 10월 21일 법무부에 입국 통보 절차 조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순실이 입국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검찰에게 알려져서 임의 동행하거나 긴급 체포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날 검찰은 검은 양복을 선글라스 낀 사람이 검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를 말씀하세요. 임의 동행을 체포하지 않았죠. 제가 볼 때 그럼에 따라서 국민들은 혹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호텔에 VIP룸에서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타올을 두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 검찰 우청와대 놓고 청와대의 대책과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모종의 입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최재경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7인의 최병렬 의원의 조카이고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해서 물러난 최구식 의원의 사촌입니다. BBK 사건에서 무혐의를 했고 박연차 게이트에서 노건평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구속했던 그리고 중수배체를 적극 반대했던 아주 강력한 특수통인데 따라서 청와대가 여전히 검찰을 장악해서 최순실 사건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 기획수사를 넘어서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누가 아까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공항에서 최순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검찰은 자기네 직원이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처음에 바로 모 매체에서 검찰 직원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수사 같이 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편에서 그걸 받아서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기획수사다 하고 이 평론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후였나요? 검찰이 그제서야 우리는 나간 적이 없다. 공항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검찰이었을 경우.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그 매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 좀 소극적인 해명이었어요. 석연치는 않은데 검찰이었을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그게 밝혀지니까 이게 원래 입국도 다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아니면 실제로 검찰이 몰랐을 경우 그리고 국에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 그 경우는 검찰이 무능한 거죠. 진짜 무능해서 창피하다 우리가 무능한데 우리가 검찰의 이 무능함을 좀
덮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변명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 다 사실은 검찰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겠죠. 선글라스 하면 딱 연상되는 게 국정원이나 기관원 아니면 검찰 직원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최순실 씨의 보디가드 아니겠습니까? 네, 국기문란의 굉장히 국정농단한 좋았다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기문란 국정농단한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이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검찰은 출입국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수방관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국정문란과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거 뭐 공범도 아니고요. 검찰이 이제라도 오늘 3시 출석할 때 최순실로부터 어떤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명백하게 진상규명을 밝히지 못한다라면 앞으로 다가올 특검과 그리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유명무실화 된다고 해도 이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순실이 오늘 오후 3시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합니다. 포토라인에 쓸지 아니면 지하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들어갈지 전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검찰이 진짜 수사를 객관적으로 잘해야 될 때라는 점입니다. 진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철저히 수사를 해도 사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상당 부분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검찰이 잘 고려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얘기를 해봐야죠. 자, 이제 거국 중립 내각 얘기인데 이거 거국 중립 내각 여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요. 이건 또 뭡니까? 자기네가 먼저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뭐냐면 여든 야든 정치권은 지난 토요일 날 시위를 주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실제로 민심이 어느 정도까지의 이 수위에 올라 있나. 그런데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저도 현장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정말 뜻밖이었어요. 정말. 뭐가 뜻밖이었냐면 일단 그 주도했던 세력들은 사실 지금까지 좌파, 진보단체 사람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많았다. 특히 손에 손을 잡고 연인들, 20대 연인들도 되게 많았고요. 또 나이든 50대 이상의 노신사 부부. 또 참 많았습니다. 50대 이상보다 60대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50대가 네, 죄송합니다. 노자가 붙었군요. 노자가 들어가야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50대라. 예. 60대 이상의 노신사 그런 그 연령의 부부들도 참 많았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시위가 좀 가격해지려고 그러면 그걸 뜯어 말리고 더 이렇게 그 재밌는 광경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들과 대치하다가 경찰들이 이쪽 진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 폭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쫙 몰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그 사람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시켜주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민심이 우리가 협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여당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여당이라기보단 이 수습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도 사실은 토요일 날에 그날에 그 현장 이후에 이런 어떤 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원래 배가 침몰하려면 쥐새끼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친박의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의 끝장판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의 진솔한 사과 없이 최순실 구속 최순실에 대한 긴급 체포와 대통령의 거국 중립 내각 수용을 촉구하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아연할 수가 없었고 그거 떠나서 두 번째는 야당이 보인 모습도 제가 보기엔 구차하긴 마찬가지 같아요. 추미애 의원 오물리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 거국 내각을 난 요구한 적이 없고 여야 합의 총리 여야 합의 총리나 거국 내각이 그게 그거죠. 그걸 왜 야당이 이렇게 궁색한 변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당도 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거국 내각 뭔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중립 내각이 되려면 대통령의 탈당을 한다면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하고 이 총리에 대해서 인보증을 쓰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민생과 안보에 대한 문제 몇 가지 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대통령 임기 안에 여야가 흔들림없이 하겠다는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죠. 그래서 단기적인 진상규명과 저는 중장기적인 대안 문제 수습책에 대해서 함께 해나가야지 여소야대의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오늘 야당의 모습은 마치 하긴 일리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니까 아니, 예. 야당으로서 수습체를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동시에 좀 제기해야 하는 게 책임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생각합니다. 책임 정당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14%다, 17%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24일에서 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힘드셨습니다. 아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게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데, 지금 17% 이 조사에서 이제 사관 이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 4년 차 10개월 지지율 중엔 최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24%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 20% 넘었어요. 예. 지금 5년 차에서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야당이 이걸 거부하면 무슨 딴 거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조사를 먼저 규명이다 진실. 그거 거국 나가면 오히려 더 눈치 봐가지고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부터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걸 이끌어 갈 건가, 우리가 주도할 건가, 아니면 뭐 시위장에도 우리가 나가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저 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건 이해를 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국회가 이 국정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어요. 청와대는 스스로 못합니다. 지금 사실 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립내각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국회가 전국을 주도를 해야 되고요. 전국을 주도를 하려면 야당 진상규명하면서 무슨 시위에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런 모습 보였다간 사실은 큰일 납니다. 야당의 어떤 수권 능력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벌자는 어떤 의미는 알겠지만 여야가 지금 사실은 합의를 통해서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네, 저도 대통령과 친박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되고요. 야당과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고 특히 비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박의 정치적인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참 우울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우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요즘 참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마음 참 무거우시죠?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히 해드리고자 YTN 라디오에서 따뜻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저녁 8시 15분부터 40여 분간 특집 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는데요. 문정희, 정우승, 안도현, 하상욱 등등 인기 있는 스타 시인들의 목소리도 그리고 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15분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 다시 꽃 피우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